자, 이번은 글의 순서 배열. 자, 74페이지. 자, 이제 좀 난이도 높은 유형 중에 하나. 자, 순서 배열 들어갈 건데, 자, 순서 배열은 조금 내용을 이해해서 풀기보다는 약간 요령이, 그러니까 주제문 찾기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너네가 블럭 맞추듯이 맞추는 문제야. 그래서 그러니까 A, B, C 연결되는 애들을 논리적 흐름을,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꼬리 잡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앞에 A라는 문단의 이 뒷부분 내용이 다음 B라는 문단의 앞부분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 B의 뒷부분은 또 누구랑 연결돼야 돼? C의 앞부분과 연결되고 요런 연결되는 흐름을 찾는 게 포인트인 거지. 모의고사 전체 지문에는 두 문제가 나와. 두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지만 두 문제 중에 하나는 3점짜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도 해. 그러니까 유형이 높은, 난이도 높은 파트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줬지. 자, 그래서 내용을 읽고 뭐 주제문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글의 흐름의 논리, 연결고리를 잘 찾는데 포인트를 두고, 자,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는 힌트들이 몇 개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연결어. 그러니까 우리 연결어 그런 거 뭐야? 뭐, but, however,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이거 말고도 많지? 이런 표현들이 힌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냐면 대명사. 특히 this, that 같은 거.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이런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정관사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동차 하려면 앞에 무슨 자동차 얘기가 나와야 그 자동차라고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연결고리를 잘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같은 경우도 어떤 큰 얘기를 한 다음에 구체적 예시를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큰 얘기 먼저 나오고 예를 들면 문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흐름을 좀 잘 느껴보는데 얘네들이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체크업 1번 보면 그거 지금 나왔잖아. 자, 지시어랑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그 다음에 연결어로 한번 우리 연습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체크업 1이 나온 거거든. 자, 그럼 1번 한번 봐봐요. 자, A와 B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자, A가 가리키는 게 뭘까?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화가죠, 화가. 자, 다빈치는 시대에 살았다.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았다. 그는, 자, 다빈치겠네? 그지? 자, 정리해봐요.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 그 시기에. 그럼 그 시기는 언제? 르네상스. 그래서 얘는 뭐 쉬운 지금 연습이니까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와야 그라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이 전후 관계를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거지. 명사가 나와야 그 다음에 대명사가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르네상스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 시대라고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대명사 그, 그녀, 인칭대명사, this, that, 지시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 이건 거지. 자, 그 시대에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 그가 화가 이상의 능력이 있었잖아. 이 사람은 화가도 있지만 뭐 뛰어난 면이 많았잖아. 자, 그는 과학자, 발명가, 건축가, 뮤지션, 매스메리션, 수학자였다.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다는 건 화가 이상의 일을 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거에 뭐야? 구체적인 사례니까. 예를 들면 들어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요 문장을 어디다 넣을 거냐라고 나오면 요 문장의 순서를 잡으려면 화가 이상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거는 항상 큰 얘기가 나오고 이걸 뒷받침하는 사례는 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요렇게. 그리고 여기 있지? 연결어, 대명사, 한정어가 그야, 이거. 그 뭐뭐. 그, 정관사.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 힌트를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추세가 수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저런 힌트를 좀 눈에 안 보이게 많이 가리고는 있어.
능력을 잡아야 돼. 그럼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자. 자, 첫 번째 1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우선 주어진 네모를 잘 파악해야 되겠지? 자, 주어진 네모를 보자. 자, 너는 낮 동안 졸리냐? 만약 그렇다면 넌 확신해? 정말 그게 진짜 자는 건지. 단지 피곤하기보다 정말 잠. 낮에 졸린 게 피곤하다라기보다는 진짜 잠일까? 진짜 잠이라고 너 확신해? 아, 이 글은 지금 뭐 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그치? 내용은 다 대충 나왔어? 그럼 지금 여기서 질문을 던졌잖아. 이 끝부분. 자, 이제 처음 걸 찾아야 되니까 이 끝부분의 요 뒷부분을 봐야 되지? 자, 지금 낮에 자는 게 진짜 잠일까? 피곤해서 자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 그럼 우선 여기에 대한 뭐 답을 하고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걸 찾아야 되거든. 자, 순서 배열 문제 할 때요, 여러분 다 읽으면 안 돼요. 우선 다 읽지 말고 제일 먼저 오는 걸 찾아야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각 단락에 한 요 정도씩만 요 정도씩만 빨리 읽고 첫 번째 문장을 잡아야 돼. 첫 번째 문장.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면, 자, 보기 봐봐. 보기에서 1, 2, 3, 4, 5 보기에서 1번만 A가 첫 번째잖아. 이런 건 거의 답일 확률이 없어. 그치? 근데 이제 뒤통수 치고 한 번씩 낼 때도 있는데 대부분 없어. 그럼 A는 패스. 그럼 B하고 C 중에서 우리가 1번을 잡아보자. 자, 그러면 자, B가 첫 번째가 되려면 예를 들면이 나와야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질문을 던졌잖아. 낮에 자는 게 진짜 잠일까? 피곤해서 그런 걸까? 예를 들면 런치타임에 운동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야, 졸린 거냐? 진짜 잠이냐?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운동해? 아, 이상해. 그러면 얘는 1번이 C가 유력해. 그러면 1번의 C에 얘가 뭐야? 자, 대명사 나왔네. 그것들은 다른 것들이다. 그럼 그것들이 누구야? 졸린 것과 피곤한 것. 이 두 개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낮에 자는 게 졸린 거냐, 피곤한 거는 서로 다른 거고, it's important, 중요해. 자,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자, 뭐 하는 게 중요하다? distinguish 하는 게 좋다. 자, distinguish는 구별하다 라는 뜻이야. 구별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자, 하나 또 하나니까 서로야. 잠과 피곤한 거는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졸릴 때, 자, it is a conscious struggle to remain awake. 자, 이때 강조구문이거든. 강조구문이 아니구나. It is a conscious struggle to remain awake. 자, 가져진 주 안에 의식적. struggle는 뭐라 해야 돼? 노력? 힘들게 노력하는 거야. 고군분투. 힘들게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깨어있기 위해. 깨어있는 상태로 남아있기 위해. 그지? 우리가 졸리다고 느낄 때는 깨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졸린데 안 자려고 막 노력하잖아. 그거는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 내 스스로. 자, 그러면 첫 번째 sleepy에 대해서 나온 거야. 자, 지금 우리 뭘 구별해야 된다 그랬지? 졸린 거랑 피곤한 거를 구별하는 거야. 그러면 C 문장에서는 첫 번째 뭐가 나왔어? sleep이 나왔어. sleep. 그럼 이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피곤한 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이제 A랑 B 중에 2번을 찾아야 돼. 자, 1번 찾았어. 자, 그럼 2번 찾으려면 이게 또 2번이 어울려? 아까 밑에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동해라. 운동하는 게 좋은 생각이다.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럼 얘는 자, 얘 뭐야? 반면하네. 그러면 아까 두 가지를 비교한다 그랬지? 타이어드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C에서는 잠 나오는 거고 A에서는
피곤한 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 관계 들어가는 거지.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2번은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A가 나올 수밖에 없지. 자, 반면에 피곤할 때 우리는 자, 피로하다 이게. 피로함을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깨어 있어. 얘도 깨어 있는, 뭐 경계하고 있는 이런 뜻이야. 뭐 다소 상대적으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건 잠의 상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피곤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깨어 있다는 소리야. alert이. 그래서 자, 뭐 하는 게 좋은 생각이다? Try to save all your sleep for night time. 자, 밤 시간에 잠을 아껴주기 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밤을 위해 잠을 절약해 두는 게 좋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낮에 자지 말라는 거지. 밤에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곤하더라도 밤에 자기 위해 잠을 절약해 놓으라는 거야. 낮에 자지 말고. 그래서 만약 네가 뭐 약간 이런 뜻이야. 약간 졸려. 낮에 졸리면 그 잠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잠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 예시가 뭐야? 밥 먹고 운동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시는 누구의 예시인 거야? 이 잠 깨우는 거의 예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잠을 깨우기 위해 낮에 런치타임에 운동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자, 햇빛. 낮이야, 낮. 자, 햇빛이 비쳤을 때, 햇빛이 있을 때 낮 시간 동안 밖에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 왜냐하면 자연빛, 자연광이 도와줘. 유지하도록, 너를 깨어있도록 도와줘.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운동해라. 자, 두 번째,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도 나았네. 또한 너에게 부스트, 낮은 에너지 시간 동안 너를 부스트 해준다는 거, 뭐 촉진시켜준다는 뜻이니까 뭐 힘을 내게 해준다는 내용이겠지.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 예시는 다 뭐야? 잠을 깨는 예시잖아. 그지? 그러니까 A 다음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어울리겠지. 이래요? 그래서 순서는 C, A, B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이거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얘들아 색깔 뭐 이런 걸로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연결고리를 너네가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거든. 자 얘가 자 얘가 뭐였어? 이렇게 이 두 개.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애의 힌트는 누구였어? 얘가 이제 두 번째 힌트가 오는 거지. 여기 밑에랑 연결되지는 않지만 얘가 두 번째 올 수 있는 힌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힌트는 잠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의 예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찾아줘야 돼. 연결고리. 이게 순서 배열. 알겠지? 그러니까 이 글의 전체 주제는 잠과 피곤함은 다르다. 그지? 그래서 피곤한 거는 자지 말고 깨어있게 노력해야 된다. 운동이나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이용해서. 이런 내용이겠지. 자, 요게 순서별 문제예요. 자, 연결고리를 잘 이따가 잡아봐. 자, 뒤에 체크만 하고 실전 문제는 여러분이 해볼게요. 자, 가보자. 자, 여기 한번 짧은 거 너네가 한번 해볼까? 자, 1번. 자, 공통되는 내용을 찾아 밑줄 치시오. 자, 순서를 해보자. 자, 왼쪽 체크업 한번 읽어봐. 자, 보면, 자, 공통되는 내용이 뭐야? 이거네. 수도꼭지를 틀어놓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 공통되는 거, 여기. 그지? 그럼 지금 첫 번째 A는 뭐야? 자, 지구에는 마시거나 사용할 그 깨끗한 신선한 물이 제한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래서 꽉. 펌니는 단단하게 이런 뜻이야. 꽉. 단단히 잘 턴오프 잠거라 이거지. 수도꼭지 틀어놓지 말라는 거지. 자, 너가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어놓지 않고 그게 꽉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했을 때 너는 물을 뭐한다? 보존하다. 아끼다지. 보존하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먼저 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A는 수도꼭지 잠가라잖아. B는 수도꼭지 잠그면 물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B가 더 나중에 들어가야지. 결과잖아, 결과. 수도꼭지 잠가, 그러면 그 결과 물도 아낄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B로 맞춰줘야지. A, B로. 자, 순서를 맞춰주는 거야. 자, 2번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해보는데요. 아르키메데스가 나왔는데, 자, 연결고리 한번 찾아보기 전에, 여기 먼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자. 자, 연결어들이야. 이건 무조건 다 알아야 돼. 이거는 순서 배열 문제뿐만 아니라 문장 삽입 문제 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알아야 되거든. 자, 결과를 나타내는 거, 정리해주는 표현들. 모르는 것만 알면 돼. 아는 건 한 번만 하게 돼. 이런 것 좀 처음 봤을 수도 있어. 이 앞에 거는 많이 봤잖아. 똑같은 뜻이야. 이것도 따라서 이 뜻이야. 그래서 다 똑같은 뜻이야. 결과, 얘가 말 그대로 결과라는 뜻이고. 예를 들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게다가지, 게다가. 게다가 해야 돼. 우리 많이 중학교 때 나오는 게 뭐야? 이거 다 중학교 때 나오는 거지. 그지? 나머지도 더 추가하고. 네, 반대. 하지만 이건 뭐 맨날 보는 거고. 자, in contrast. 이것도 대조적으로 라는 뜻이야. 이게 대조라는 뜻이야. 자, 이거 알 거고. under contrary. 이것도 반대로 대조적으로 똑같고. 그렇지 않으면 converse도 반대로 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좀 얘네끼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지. 자, 여기서 너네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 yet, still. 자, 본래의 뜻이 있지? 본래의 뜻이랑 상관없어. 아직, 여전히 아니야. 자, 그런데 얘네가 이런 뜻을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씁니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혼자. 이렇게 혼자 쓰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인 거지.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하게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여기 안 나왔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 요약컨대 in short.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해. 아이고 in other words. 앞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다시 말하면 이런 거 들어가는 거겠지. 이런 것들 엄청 중요한 빈출 연결어들이니까 이건 중학교 시험에도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아르키메데스 내용 한번 각자 풀어보자. 연결고리 어떤 거 찾았는지 좀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네모를 먼저 파악하고 연결고리 찾고 1번은 제일 예외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자, 2번은 그래서 자, 연결고리를 어떻게 맞을까? 자, 마지막에 자, 불을 피운 햇빛의 광선을 이용해 불을 피운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는 그 행동을 했다. 자, 이게 얘지. 이게 얘지. 그지? 그리고 he가 누구야? 얘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1번에 오고 그 다음에 1번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 1번 마지막에 자, 로마군이 공격했어. 자, 로마가 바다로 쳐들어와서 공격했어. 그지? 로마가 얘네 지금 도시 여기를 공격했어. 그러면 공격했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 공격이 왔으니까 그 지키려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현에 hatch a plan은 hatch가 니네 원래 무슨 뜻이야?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부화시키다. 알 같은 거 부화시킨다는 게 생명 태어나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부화시켰다는 건 그냥 계획을 만들어서 펼쳤다는 거야. 계획을 도모하다. 뭐 그런 뜻이야. 계획을 도모하다. 자, 로마군이 침략했어. 계획을 도모했어. 그 계획이 뭐야? 이거야. 그지? reflect.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자, 햇빛 광선이 빛 반사했지? 그리고 열이 생기지. 반사해서 열이 생기지. 잠시 후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C가 맨 마지막 결론. 결국 그 도시가 아르키메데스의 그 현명한 방법으로 그 도시가 살았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 들어가는 거겠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 배열에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두 가지인데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맨 첫 문장을 잘못 찾아서. 자, 두 번째는 자, 첫 문장 잘 찾으면 이제 여기 뒤에를 헷갈리는 거지. 그치? 결론은 뭐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인데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고 자, 내용 이해로 풀려면은 헷갈린다 그랬어. 그게 그 말 같아?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연결어 이런 거를 위주로 보고 푸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알겠지? 자, 다음 것도 연습 간다. 실전 적용 독해 바로 갈 거야. 자, 77페이지. 오늘은 순서 배열만 할게요. 이거 뒤에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고요. 자, 1번 가보자. 자, 1번은 자, 네모가 좀 길어. 자, 근데 네모가 길 때는 앞에 내용보다는 어떻게 한다? 자, 네모 뒷부분. 여기 마지막 뒷부분 여기네. 자, 뒷부분이랑 연결되는 게 첫 번째로 나올 확률이 크겠지? 그러니까 네모가 길 때는 이 후반부 쪽이랑 연결되는 걸 찾아줘야 돼. 자, 우선 천천히 모르는 단어 밑줄 치면서 천천히 해봐. 자, 네모 보자. 자, HIV는 바이러스다. 자, 바이러스 내용이네. 자, 이뮤 시스템이 뭐야, 얘들아? 면역 체계.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인데, 자, 이거 여중 이번 시험범위야. 뭐뭐인데 계수지원법 3과. 그것은 우리 몸에 이 면역 체계가 선행사야. 자, 우리 면역 체계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이다. 질병에 대한.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질병에 맞서서 싸우는 걸 면역 체계라고 하잖아. 자, 그런데 이 HIV 바이러스가 파괴해. 백혈구 세포, 면역 체계에 있는 백혈구 세포를 종류들을 파괴한다. 자, cold T helper 셀이라고로 불리는 백혈구 세포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백혈구 세포를 T helper, T 세포라고 부르거든. 걔네를 파괴시켜. 저 HIV 바이러스가. 그리고 백혈구 애들을 파괴시킨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복제,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거야. 이 세포 속에서. 그러니까 이 T세포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애인데 HIV 바이러스가 이 지켜주는 애들을 파괴시킨 후에 자기 그 나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 T 헬퍼 셀, 백혈구 T 헬퍼 셀은 또한 CD4 세포라고도 불려진다. 지금 마지막에 그래서 CD4 세포, 백혈구 세포가 나왔어. 그러니까 결론은 이 내용은 길지만 한 줄 요약을 하면 HIV 바이러스는 CD4 세포라고 불리는 T세포를 뭐한다? 파괴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어떻게 한다? 공격한다. 이 내용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B는 아주 잘 찾았거든요. B에 CD4 세포가 연결돼서 요거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바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자, B를 한번 봐봐. HIV 바이러스가 더 많은 CD4 셀을 파괴하고 더 자기 자신을 증식해서 복제하면 우리의 뭐가? 면역 체계가 어떻게 된다? 파괴된다. 점차. 자, 점차 면역 세포가 파괴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A인지 B인지 정해야 되는데 자, 내가 보기엔 너네가 여기에 점차 파괴된다라고 해서 10년, 15년 후에 전혀 여기 봐봐 얘들아 no longer atall은 전혀 없는 이잖아. 그럼 여기 마지막에 면역 체계가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0이 된다는 거잖아. 자, 그런데 A는 자, 이것은 뜻한다. 자, 얘가 힌트가 될 것 같아. 자, 이것은 뜻한다. 자, 뭘 뜻하냐?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누군가. 자, 걔는 치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자, 가목적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진목적어. 뭐 하는 게?
감염과 질병과 맞서 싸우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뒷부분에 감염과 질병에 맞서 싸우는 게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이야? 면역 체계가 붕괴됐다는 소리잖아.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치료를 안 받으면 면역 체계가 붕괴된다는 뜻이다. 이거잖아. 그럼 아까 여기 있잖아. 면역 체계가 붕괴된다. 그지? 그래서 요 내용 전체가 이 내용을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C가 아니라 B 다음에 A가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A에 나오는 디스, 이 디스가 이거지. 이거. 지금 말한 거. 점차 면역체계가 붕괴된다는 뜻이다. 그 말은 즉 뭐다? 질병과 치료받지 않으면 질병과 감염에 싸울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힘들어진다. 그러면 질병에 맞서서 싸울 수 없게 되는 상태가 10년, 15년이 되면 어떻게?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면 전혀 스스로 우리 몸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이거지. 이건 지금 최악의 경우잖아. 전혀 없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지. 제일 최악의 경우니까. 알겠어? 그래서 순서가 B, A, C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지금 3번이라고 한 사람이 많아. 함정에 빠져버렸지. 그러니까 아까 문제에서도 아까 무슨 문제였지? 그 햇빛에 거울 비춰서 유리 비춰서 맨 마지막에 도시가 구해졌고 로마배가 불탔다. 이렇게 결론이잖아. 결론 같은 건 맨 마지막에 빠져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심각하게 파손되면, 이것도 시비어도 심각하게거든. 심각하게 파손돼. 그러니까 점차 파손되다가 완전 방치해서 10년, 15년이 되면 심각하게 파손돼서 전혀 방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최악의 결론이니까 이것도 결론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빼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3점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하고 갈 건데, 자, 3번이 내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거든? 내용이 좀 어려워. 이 네모만 내가 한번 해줘 볼게. 너네가 찾아보자. 자, 근데 연결고리를 맞추면,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기보다 연결고리를 그냥 맞춰야 된다 그랬어. 자, 2번에, 자, 우리는 개개인이다. 자, responsible for가 무슨 뜻이야? 책임감 있는 이잖아. 그지? 우리 자신의 판단에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free will. 자, 여기서 will은 명사잖아, 얘들아. 의지야, 의지. 자, 이 will 한번 해볼까? 자, will이 니네 알고 있는 조동사 할 것이다잖아. 자, 근데 명사로 쓰일 때 의지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이 있어. 우리 죽을 때 남기는 거 뭐야? 유언. 이렇게. 여기서는 의지라는 뜻인데, 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니까 내가 내 판단과 내 자유의지를 책임지는 건 나라는 거야. 나. 그러나 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어. 우리는 개개인 한 명 한 명 사랑이지만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되지만 nonetheless는 앞에서 나온 nevertheless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뭔가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반대야, 여기가. 개개인 자기가 혼자 다 자기 책임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거의 일부이다. 어떤 거의 일부이다. 자, 여기가 포인트야.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여기에 맞는 게 첫 번째 들어가줘야 돼. 자, 이제 주제가 바뀌었어. 개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 더 큰 뭔가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요거 생각해서 순서 잡아봐. 시작. 마지막. 자, 마지막 2번 문제 보면, 자, 2번이 내용이 약간 뭐 철학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지만, 자, 개개인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더 큰 뭔가의 일부분이다. 자, 그럼 마지막에 그렇게 들어가고, 자, 그럼 1번을 찾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조그마하면 너네 책으로 봐봐. 자, 지금 A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런 책임감에 대한 너의 인식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 얘가 힌트야. 이런 책임감. 그럼 지금 네모에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그치? 그럼 책임감이 나와야 이런 책임감 할 거 아니야. 그럼 A는 절대 1번이 될 수가 없지. 그럼 A는 탈락. 자, 그럼 이제 B 아니면 C야. 자, 그럼 B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은 채로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야. 집단 무의식. 이 unconscious는 conscious의 반대거든. conscious가 의식하는 의식. unconscious는 집단 무의식. 그럼 지금 네모 다음에 B가 맞으려면 이 이시 뭐가 돼야 돼? 이 이시 네모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이시 우리는 더 큰 뭔가의 일부분일 것이다. 얘랑 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그치? 그럼 이제 후보. 자, 그럼 이제 B의 끝을 봐봐. 자, B의 끝에 뭐가 났냐면 우리는 서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 isolate는 고립돼서 혼자 생활한다는 내용이야. 그럼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건 무슨 내용이야?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B랑 A를 또 연결할 수 없는 이유가 책임감이 B에 아직도 안 나왔어. 그치? responsibility가 나와야지 B랑 A를 연결해야 되는데 책임감이 아직도 없잖아. 그럼 B랑 A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럼 자, C. 게다가 이 감정. 자, 게다가 이 느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야. 그러면 지금 자, C에서 또 힌트는 누가 되냐면 this야. 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이야. 그러면 앞에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이 연결성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럼 지금 A랑 B 중에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 뭐야?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인 거지. 이렇게. 고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연결되어 있는 감정.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돼야 돼? B 다음에 C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B, C. 그럼 이제 옆에다 B랑 C를 붙여놓는 거야. B랑 C랑. B랑 C를 붙여놔. 자, 그럼 이제 A가 문제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A랑 B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그랬잖아. 책임감 내용이 없으니까 A가 여기 나올 수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럼 A는 여기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C에 뭐가 나오냐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감정이 어떤 책임감 나네. 어떤 책임감을 imply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사회 공동체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사회에 있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책임감 있고 행동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여기 또 나오잖아. 우리는 큰 그림의 일부분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끼치면 안 돼. 왜? 다른 사람을 해끼치면 결국은 내가 그 그룹에 들어있는데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단어는 착취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까지는 뭐 내용이 안 가도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권리 같은 걸 착취해서는 안 돼. 결국 우리 자신을 착취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결되어 있는 연결성이 있는 집단 내에서에서 어떤 행동 같은 거는 잘못하면 남을 해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해치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의 인식이 너의 가치 체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면 되지. 여기 안 읽어도 되지.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순서는 B, C, A가 됩니다. 여러분. 알겠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려운데 연결고리는 조금 명확하게 보였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런 게 얘고
그치? 마지막으로 정리해봐. 그 다음에 이런 책임감이 뭐다? 어떤 책임감? 항상 대명사는 명사가 나오고 나온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 고립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지. 이렇게 찾으면 봐봐. 이렇게 찾아놓으면 해석 다 안 하고 완전 심플하게 풀잖아. 그지? 나중에 이제 고3 정도, 고2 정도 되면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스킬을 키워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거든. 그렇게 해서 집에서 복습하면서 다른 문제 내줄 테니까 이렇게 연결 핵심어를 찾아서 연결해보세요. 알겠죠?